안녕하세요. 다다르고TV 권부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다르고TV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문화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었죠. 우리나라의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을 한국에서는 국적 취득자와 국적 미취득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국적 미취득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외국 국적의 동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국적 취득자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와 또 일반 귀화, 그리고 입양 등을 통한 다문화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본래 국적 나라에 원래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명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에는 원래 본국의 이름을 그냥 쓰시는 거고, 국적 취득자인 경우에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이나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국적 취득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다문화 사회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세기 이후에 국가적인 이주가 조금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외국인의 이주민의 증가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으로 나갈 때 좀 까다롭게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완화가 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는 외국 이주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형성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따라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다문화 가족으로 넣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 드러나는 특성도 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 북한 이탈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형태라든지 경제적,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너무 다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좋은 점이 뭐냐? 굳이 같이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또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력 부족의 해결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3D 업종이나 조금 어려운 일, 그리고 농어촌의 일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구 안정,
그리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외국 분들께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화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또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물론이고, 또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교들의 많은 일부분을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워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출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병역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다문화 장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 이주민들께서 한국의 사회 안정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다른 문화와의 융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한국의 거주 자체만으로도 문화가 되어서 차이나타운 거리가 생긴다든지 이태원 거리가 생기면서 새로운 문화를 재생산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점점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인 갈등도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의 빈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전통의 고유 문화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역차별이나 다문화 복지, 다문화 수혜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조금 인식에 안 좋게 되고, 또 사회 간접 비용이 조금씩 생기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란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또 실패 없는 성공의 사례는 조금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겪어야 되는 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사정과 또 세계화, 지구촌화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다문화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또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다르고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르고 TV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